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NBA가 새롭게 일주일을 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 현지 시간은 월요일 경기가 있었던 날이죠. 제가 어저께 8경기를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승률이 높았네요. 8경기 중에 6경기를 적중을 하면서 75%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또 마치다 보니까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에서 녹음을 하는 관계로 좀 배경이 다른 점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은 제일런 스미스가 주전 빅맨으로 나온 인디애나, 제일런 스미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17득점에 10리바운드, 근데 전반에만 17득점에 9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 후반에는 이렇게 잘 기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적으로 베네딕트 메서린 선수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야투를 7개 던져서 모두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런 어떤 야투 기복이나 이런 게 있는 선수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그 이후로는 야투를 9개 중에 6개를 적중시키면서 확실히 득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감각적인 선수다 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선수가 있을 때 조금 점수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고, 오늘 3점슛 성공률도 7개를 던져서 하나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인이 컨택을 유도해서 자유투를 좀 얻어내려는 모습은 좋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인디애나는 조금 아직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타이레스 할리버튼 선수는 오늘 역시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다른 선수들이 다른 라인업에서 어떤 좋은 생산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외에 아직 지금 로테이션을 좀 실험하는 모양이에요. 크리스 듀아르테도 오늘은 벤치에 내렸었고요. 자,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주전들이 모두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조엘 엠비드 26득점, 제임스 하든이 29득점에 9리바운드, 어시스트 11개, 트리플 더블에 리바운드 하나 모자란 모습이었고요. 토바야스 해리스도 18점, 야투 50%였고요. 오늘 타이리스 매시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역시나 좀 잘해주니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어요. 조지니앵도 13득점, 디앤서니 멜튼도 11득점을 기록하면서 역시 이런 주전들의 뒤를 바치는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이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상대는 인디애나는 아무래도 조금 동부의 약체 팀이기도 하고 오늘 홈 경기였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이겼다고 해서 이것을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필라델피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와 토론토 랩터즈의 양팀이 연달아서 경기를 가졌는데 오늘은 토론토 랩터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 예고했던 것처럼 스카티 반지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자리를 코로코라는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지만 결국 이제 프레셔스 아치우아가 33분을 뛰면서 리바운드를 무려 22개를 쓸어갔습니다. 10득점에 22리바운드라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야치우아 선수가 선보여줬고요. 주전 선수들 의존도가 역시 컸죠. 게리 트렌트 주니어 42분, 파스칼 시아캄 41분, 프레드 밴플리 39분을 뛰면서 주전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닉 너스 감독의 농구니까요. 그래서 경기를 결국 잡아냈고, 마이애미 히트는 지금 베마 데바요의 계속되는 야투 부진이 걱정거리인데요. 37분을 뛰면서 14개의 야투 중에 4개를 놓쳤습니다. 그렇다고 3점 슛을 많이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외곽에서 롱투를 많이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스탯들은 좋지만 아데바요의 초반 부진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미 버틀러도 초반에 결장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일러 히로도 오늘 리바운드를 15개를 잡는 모습. 어쨌거나 하지만 마이애미는 재작년 시즌 같은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완료되었습니다. 재작년과 같은 끈끈한 어떤 수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걱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서 빨리 4번 자리를, 파워포워드 자리를
확정을 해서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PJ 터커의 빈자리가 적지는 않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올랜도 매직과 뉴욕 닉스의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닉스가 저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한 수 위에 전력을 과시를 했죠. 파울로 반케로는 오늘도 잘했어요. 21득점에 4리바운드 2어시스트, 스틸도 2개를 기록했습니다. 앤델 카터 주니어 역시 더블을 기록했고, 뭐 호렌선이나 프렌치 바그너, 제가 어저께 판타지에서 추천을 했던 터렌스 로스는 오늘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선수는 가끔 터지는 선수고 출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긁어보는 거지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춘 선수는 아니다라고 보셔야겠죠. 뉴욕 닉스는 제가 어제 브런슨 20득점을 넘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딱 21득점을 기록을 했네요. 역시나 고효율 슈팅을 보여줬고, 랜들도 오늘은 5할 이상의 야투를 보여주면서 25득점 12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냈습니다. RJ 베럿도 20득점, 하지만 야투가 역시나 좋지 않죠. RJ 베럿의 야투 적중률이 올해 프리시즌이나 시즌 초를 봤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게 쉽게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특이할 점 없이 무난하게 뉴욕 닉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카고 불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 제가 조금 과감하게 시카고 불스가 이길 것이다, 보스턴 셀틱스의 전승 행진이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시카고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세비치가 18득점에 무려 역시나 리바운드를 23개를 사수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잭 라빈도 복귀해서 두 번째 경기였는데 오늘 야투 성공률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3점슛 3개 포함해서 19득점을 올리는 좋은 모습이었고요. 또 아요 도슨무도 야투율이 무려 90%였습니다. 수비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공격에서까지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마드로잔도 25득점,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카고는 오늘 이제 가비지 경기였기 때문에 벤치 출전 시간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카루소도 18분을 뛰었고, 고란드라기치도 올 시즌에 이제 시카고에 합류했는데 17분을 뛰면서 본인의 폼을 끌어올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반면에 보스턴 셀틱스는 오늘 이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의 야투가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외곽슛 의존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야투가 좋지 않으면 보스턴은 사실 수비로 경기를 이끌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별다른 저항해보지 못하고 오늘은 무난하게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런 경기도 있게 마련이고 또 원정 경기였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아직은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윌리엄스 3세가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야겠죠. 골밑이 아무래도 헐겁다 보니까 시카고 불스에게 많은 리바운드를 헌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예상을 틀렸던 두 경기 중에 한 경기인데 휴스턴 로켓츠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유타가 올 시즌 저를 되게 힘들게 하네요. 오늘은 또 휴스턴에게 졌어요. 유타 재즈는 오늘 라우리 마카넨이 야투 극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안정적인, 이 원정 경기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3점 슛을 6개 던져서 모두 놓치면서 14득점에 6리바운드에 그쳤습니다. 조던 클락슨은 5할 야투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그렇게 뒤를 받추지는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많은 선수들을 기용했던 유타 재즈였지만 오늘은 휴스턴이 더 대단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케빈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 이 듀오의 백코트 듀오의 폭발력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케빈 포터 주니어 26득점, 제일런 그린 25득점을 기록하면서, 자, 케빈 포터 주니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돈치치, 보급형 돈치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자유투가 굉장히 불안정한 선수인데 오늘은 9개를 얻어내면서 9개를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두 선수의 원맨쇼에 더불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21득점, 9리바운드로 뒤를 바쳤습니다. 블록 3개는 덤이었고요. 벤치에서도 타리슨 선수, 역시나 루키 선수죠. 11득점, 9리바운드로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휴스턴이 홈에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경기가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미네소타에서 미네소타 원정길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오늘은 뭐 켈빈 존슨이나 네빈 바셀 같은 선수들 다 잘했고, 벤치에서도 선수들이 잘했어요. 프리모 선수라든지 3점슛 2개를 포함해서 10득점, 잭 콜린스 선수가 11득점에 4리바운드 5어시스트, 역시나 경기에 건강하게 나오면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였고요. 조시 리차드슨 16분 동안 9득점 기록했고요. 맥더맛도 오늘은 17분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네소타는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고베어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야투 기회 자체를 많이 잡지 못하는 모습, 11득점에 그쳤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외곽 화력에 고베어 같은 선수들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전형적인 그런 경기였어요.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는 스탯적으로는 조금 부활하는 모습이었지만 파울 트러블에 시달리고 말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샌안토니오의 경기 페이스에 완전히 말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는 아직은 그렇게 전력상으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샌안토니오는 이렇게 이제 도깨비 팀 같은 면모를 시즌 내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데빈 바셀이나 켈든 존슨이나 야코퍼들 같은 선수들을 쉬게 할지 모르는 노릇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관심 깊게 재밌게 봤던 경기, 바로 브루클린 네츠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젊은 선수들이 브루클린을 혼쭐 내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대단했습니다. 오늘 특히 자모란트가 38득점, 초반엔 자모란트가 몰아치더니 이후에 데스먼드 베인이 3쿼터부터 완전히 미쳐서 3점슛을 막 몰아넣는 모습이었어요. 나란히 38득점이었습니다. 야투도 둘 모두 5할을 넘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의 득점은 조금 작지만 에너지 레벨로 브루클린 네츠를 두드려 패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스도 리바운드를 13개를 기록했고요. 딜런 브룩스가 오늘 시즌 데뷔전을 치렀는데 야투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대인 방어에서는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멤피스였고요. 지금 브루클린은 큰 문제가 있는데 벤 시몬스입니다. 오늘도 야투를 5개밖에 안 던졌거든요. 28분을 소화하는 주전 선수가 또다시 이렇게 야투를 주저하는 모습. 안 던지는 건 괜찮은데 야투를 주저해요. 오히려 루이스 오닐 같은 선수들은 오늘 3점슛 7개나 던져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이렇게 던져줘야지 카이리 어빙과 케빈 듀란트가 조금 마음 놓고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음 놓고 공격을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벤 시몬스는 지금 수비가 그쪽으로 아예 막지를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고, 이 성향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 가도 고쳐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듀란트와 어빙 역시 멤피스 듀오 못지않게 37점을 동반으로 기록을 했고 5할 야투 이상을 기록했음에도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조에리스도 9개 야투 중에 3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고, 벤치는 원래 스티븐 애쉬가 벤치 선수들 잘 쓰지 않기로 유명한데 세스 커리의 부상 공백도 좀 커 보입니다. 브루클린은 사실 뭐 여기서 더 나아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력으로는 이런 서부의 강호팀들을 상대로 원정에서 잡아낼 힘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즐리스가 10점 차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었고요. 자, 그리고 심상치 않은 한 팀입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135대 110으로 덴버 너겟을 꺾었어요. 이 화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돌아온 릴 장군이 31득점. 오늘은 그리고 후반에 앰퍼니 사이먼스가 3쿼터에만 3점슛을 거의 7개가량 몰아넣으면서 29득점. 오늘은 어제는 릴라드가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한 앰퍼니 사이먼스였고요. 제레미 그랜트도 이적을 한 이후에 굉장히 공격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너키치도 13득점에 12리바운드, 본인을 덴버에서 밀어냈던 요키치를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서도 나샤드 리틀 11득점, 쉐이런 샤프도 11득점 등등을 기록하면서 포틀랜드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덴버는 자말 머레이가 너무 부진했어요. 요키치와 자말 머레이가 동반 부진했는데 요키치가 9득점, 9리바운드, 9어시스트, 야투를 4개밖에 던지질 못했습니다.
자말 머레이는 야투 3개 던져서 3개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로 9개를 모두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8득점에 2리바운드. 에런 고든 혼자 26득점으로 고군분투를 했으나 팀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었죠. 포틀랜드의 화력이 너무 엄청났습니다. 특히 3쿼터부터 말이죠. 2쿼터까지는 덴버가 앞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이 이 니콜라 요키치의 느린 발을 공략하는 상대 팀들의 어떤 전략, 거기에 조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느낌이라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덴버 너겟츠입니다. 내일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내일은 몇 경기 없어서 신속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한번 팀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 워싱턴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이 경기는 저는 워싱턴 위저즈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디트로이트가 워싱턴 같은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잡아내기에는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는 지금 이 경기는 자이언 윌리엄슨이나 브랜든 잉그램은 아웃이 확정이 됐고요. 허브 존스마저도 경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댈러스 매버릭스가 돈치치의 활약을 앞세워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아마도 시즌 초기 때문에 선수들을 그렇게 무리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LA 클리퍼스의 맞대결인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일찌감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결장을 예고를 했고요. 클리퍼스 역시 폴 조지의 결장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지금 딱 봐도 이길 의지가 없죠. 어떻게든 져서 웬바냐마를 뽑으려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카와이 레너드는 아직 뭐 결장한다는 소식이 없고, 결장을 혹은 한다고 해도 LA 클리퍼스가 손쉽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메인 이벤트죠. 메인 매치. 피닉스 선즈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인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일 본방사수를 당연히 해야겠고, 이 경기는 피닉스에서 열립니다. 애리조나에서. 두 팀이 굉장히 치고받는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피닉스 선즈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픈 커리의 감이 워낙 좋기는 하지만 정규 시즌 경기이기도 하고, 홈에서 피닉스 선즈가 조금 더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의 골밑 공격을 워리어스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원정길에 오르는 워리어스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팀 순위를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면, 동부 컨퍼런스는 미러키가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2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 뒤로 이제 보스턴 셀틱스, 샬럿 호네츠는 의외로 지금 높은 곳에 있지만 사실 최하위랑도 몇 경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의미는 크지 않고요. 조금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순위는 브루클린 네츠가 아직은 좋은 모습이 아니고, 마이애미 히트가 2할 오픈 승률로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다. 물론 두세 경기 연승하면 뒤바뀔 상황이지만,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히트가 초반 출발이 좋지 않았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인디애나와 올랜도 매직 역시나 본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부 컨퍼런스 보시죠. 포틀랜드가 전승입니다. 지금 리그 전체 1위죠. 당연히 4전 전승이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지금 샌안토니오 스포츠가 3승 1패예요. 대단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하위권에 보면,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LA 레이커스. 하위권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3전 전패는 이렇게까지 가리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레이커스가 과연 어디까지 질지, 일단 이틀의 휴식이 주어졌으니까요. 팀이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트레이드 소식이 계속 나죠. 러셀 웨스트브룩과 드래프트 픽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드 소식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인디애나 같은 팀,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는 테리 로지어 같은 선수들을 끼워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항상 나왔던 얘기죠. 마일스 터너와
버디 힐드 같은 선수들을 엮어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당장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고요. 데드라인 전에 일어나면 정말 빨리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카드 맞추기가 지금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서부의 어떤 순위까지 살펴봤습니다. NBA 내일은 또 워리어스와 피닉스 선즈의 정말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